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 이 시간을 찾아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기나긴 수험 생활에 쏟아지는 인강이랑 교재들 속에서 진짜 얼마나 지치고 힘드신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책상 앞을 지키는 여러분의 그 엄청난 노력에 먼저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꾸준함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이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은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알차거든요. 네, 오늘은 단순히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1대1 대응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해석을 넘어서요. 출제위원의 머릿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논리적인 함정을 파고 정답의 단서를 숨겨두는지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15강 엑서사이즈 01 PDF 슬라이드와 지문입니다. 주제가 The Strategic Use of Emotion in Exercise, 그러니까 운동에서의 감정 활용과 그 전략적 중요성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수능 영어 1등급을 가르는 진짜 핵심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더 아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쵸. 단어장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글 전체를 관통하는 로직 플로우, 즉 논리의 흐름을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어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지문은 수능 영어가 가장 사랑하는 아주 완벽하고 정석적인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마주하더라도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글의 뼈대를 읽어내는 패턴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지문이 품고 있는 심리학적인 뉘앙스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함께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텍스트의 첫 부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문이 아주 흥미로운 주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se of emotion may be important in exercise, particularly among exercise instructors. 네, 아주 뚜렷하게 잘 들리네요. 글의 첫 문장에서 바로 아주 명확한 화두를 던집니다.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신체적인 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즉 이모션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운동을 지도하는 강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선언을 합니다. 맞아.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exercise enjoyment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exercise adherence. 운동의 즐거움이 증가된 운동 지속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걸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네요. 바로 adherence라는 단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할 단어죠. 보통 학생들은 동사형인 adhere를 외울 때 어디에 들러붙다, 부착하다, 약간 이런 물리적인 의미로 먼저 접하거든요. 네, 테이프가 벽에 착 붙어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렇죠. 하지만 수능 독해에서 이 단어가 명사형인 adherence로 등장하고 특히 운동 프로그램이나 식단, 규칙 이런 단어들과 결합할 때는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운동하고 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심리적인 상태, 즉 고수나 지속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플래너에 적힌 공부 계획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꾸준함, 그것과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이나 스포츠 과학에서 어디어런스는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거든요. 강사의 시선에서 이 두 번째 문장의 로직 플로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들어보죠. 여기서 텍스트는 운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지속성 증가와 associated with,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를 설정합니다. 수능 지문에서 이렇게 A라는 감정이 B라는 행동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문장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글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즐거워야 계속한다.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먼저 꽉 잡고 이해해야 다음 문장의 논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강사들은 수강생들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룬다는 걸까요? 다음 문장이 그 해답을 줍니다.
An instructor might aim to foster enjoyment in his participants as a means of increasing their program adherence. 네, 강사는 프로그램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참가자의 즐거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foster라는 단어의 선택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즐거움을 만든다고 할 거면 그냥 make나 create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foster를 썼단 말이죠. 그 부분이 바로 출제자가 의도한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이 foster는 마치 식물에 물을 주고 가꾸거나 아이를 양육하듯이 정성을 들여서 서서히 조성하다, 기르다 라는 점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강사가 막 억지로 웃기려고 농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 스스로 운동하는 환경 자체를 즐기도록 천천히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네네. 이 문장에서 퍼스터 못지않게 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구문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as a means of 부분입니다. 즐거움을 기르는 것이 결국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는 건데요. 강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정말 매력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As a means of increasing adherence. 이 구문은 수능 영어가 가장 사랑하는 목적과 수단의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이 지문을 빈칸 추론 문제로 변형할 때 어디에 구멍을 뚫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이 인과관계의 핵심 고리인 faster enjoyment나 increasing their program adherence 부분, 여기를 텅 비워둘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수단, 즉 즐거움 조성을 통해 목적, 즉 지속성 증가를 달성한다는 이 명확한 논리 구조만 파악했다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정말 명쾌한 분석입니다. 단어의 1차원적인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문장이 단락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즐거움을 키워서 운동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단순히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를 깨야 할 때가 오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An instructor also might use emotion to elicit greater effort from her students. 강사는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elicit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어휘가 등장합니다. 네, 슬라이드의 핵심 어휘 정리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일리시트는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반응이나 감정,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다, 도출하다 라는 아주 섬세하고도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orce나 make처럼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시키는 느낌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학생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특정한 감정적 자극을 통해 스스로 폭발하게 만든다는 뉘앙스인 거죠. 흥미로운 부분은요. 여러분 눈앞에 아주 격렬한 음악이 흐르는 유산소 킥복싱 수업이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Cueing participants to feelings of anger and frustration during a cardio kickboxing class might lead to more effortful punches and stronger kicks. 네. 킥복싱 수업 중에 참가자들에게 분노나 좌절감 같은 감정을 유도하면 더 노력을 기울인 펀치나 강한 발차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네요. 어떤 부분이죠? 앵거나 frustration, 그러니까 분노나 좌절감은 우리가 보통 꾹꾹 눌러 담거나 피해야 하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배움의 공간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한다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지문은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걸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능 출제 위원들은 바로 이런 역설적이고 직관에 반하는 상황, 즉 카운터 인큐티브한 상황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 직관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화내면 안 좋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high arousal, 즉 높은 각성 상태의 메커니즘을 끌어와서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 높은 각성 상태요? 그러니까 분노나 좌절감 같은 감정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순식간에 신체적인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킥복싱처럼 순간적인 폭발력이 필요한 운동에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나 분노 같은 거친 감정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땔감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러네요. 출제위원들은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의 얄팍한 상식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낯설고 직관에 반하는 논리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설적인 논리 구조를 가진 텍스트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함정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이런 유형의 글은 어휘의 적절성 파악 문제, 즉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는 문제로 출제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어휘 문제요? 네, 지문은 지금 high arousal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시험지에서 출제위원이 이 effortful이라는 단어, 즉 노력이 들어간, 고군분투하는 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effortless, 노력이 필요 없는, 아주 쉬운 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겠다고 가정해봅시다. 킥복싱에서 분노를 한껏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펀치가 아무런 노력 없이 쉬워진다. 문맥의 텐션이 갑자기 툭 끊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이 생기죠. 수험생 여러분은 글의 긴장감을 따라가면서 이런 논리적 이탈을 즉각적으로 잡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글의 텐션과 논리적 이탈을 파악하라.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자, 이렇게 분노와 좌절감을 땔감으로 써서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킥복싱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우는 또 한 번 아주 극적인 전환을 시도합니다. 제가 다음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에 엄청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볼까요? Conversely, a yoga instructor could use positive emotions or emotion-related states, such as compassion, to get her students in the proper mindset for their practice. 반대로 요가 강사는 수강생이 수련에 적합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긍정적인 감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 관련 상태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등장한 conversely, 네, conversely. 정반대로, 역으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글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시그널 역할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피벗 포인트죠. 만약 분노가 강력한 펀치를 위한 연료였다면 정적인 균형을 잡기 위한 연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문은 이 컨버슬리를 기점으로 킥복싱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요가의 사례를 끌고 옵니다. 네. 앞서 분석 자료로 제공된 PDF 슬라이드에서 왜 이 부분을 시각적인 대조로 표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슬라이드의 왼쪽은 붉은색의 킥복싱, 오른쪽은 푸른색의 요가로 그려져 있거든요.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라 아주 직관적이네요. 앞선 킥복싱이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을 활용해서 high arousal, 즉 높은 각성 상태를 만들고 그걸 통해 physical output, 신체적인 출력을 극대화했다면 이 푸른색의 요가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대칭 구조이자 데칼코마니 같은 설계죠. 요가는 격렬한 움직임보다는 차분한 호흡과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가 강사는 low arousal, 즉 낮은 각성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차분한 감정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compassion이라고 하면 보통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가 수련에서 동정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누구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훌륭한 접근입니다. 요가에서 말하는 compassion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 평온함,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감정적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감정을 통해 학생들은 킥복싱처럼 신체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수련에 필요한 아주 깊고 고요한 정신적 상태를 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아, 텍스트에 표현된 proper mindset, 즉 적절한 마음가짐이 바로 그거군요. 네, 신체적 출력과 정신적 상태의 완벽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죠. 이렇게 킥복싱의 신체적 폭발과 요가의 정신적 고요함을 양립시켜 놓으니까 글의 입체감이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강사님, 아까 conversely 라는 단어가 시그널 워드로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출제자들은 이런 명확한 대조 구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주로 만들어낼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연 출제위원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수능 영어의 단골 손님,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파악 문제가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아, 문장 삽입이요? 네,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이 conversely가 포함된 요가 문장은 출제 영순위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을 쏙 빼놓고 다음 문장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하고 묻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 수험생들이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방금 전까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신체적인 격렬함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차분한 마음가짐이나 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논리적인 틈을 느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텍스트를 읽을 때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의 논리가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킥복싱 이야기에서 요가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틈새, 논리가 단절되는 덜컹거리는 바로 그 빈 공간을 찾아내서 이 conversely 문장을 아주 정확하게 꽂아 넣으셔야 하는 거죠. 논리의 단절을 감지하라. 이건 정말 수능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가지의 아주 생생하고 흥미로운 예시를 거쳐서 지문은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Evidently, there are a number of ways emotions could be used to enhance performance in sport and exercise. 네, 분명히 스포츠와 운동에서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문장 맨 앞에 evidently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명백하게 라며 결론의 시작을 아주 깔끔하게 알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행위일까요? 네, PDF 슬라이드에 제시된 구문 강조, 즉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바탕으로 이 글의 거시적인 구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정말 교과서처럼 완벽한 4단계의 기승전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4단계요? 첫째, 글의 첫머리에서 감정의 활용은 중요하다라며 거시적인 주제문, 즉 thesis,를 던집니다. 둘째, 즐거움과 지속성의 관계를 통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로직, 논리 전개의 기반을 다지죠. 네, adherence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우리가 방금 깊게 파헤쳤던 킥복싱과 요가라는 아주 상반되고 역동적인 예시들을 통해 독자를 완벽하게 설득해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읽어주신 evidently로 시작하는 결론 문장을 통해 전체 내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멋지게 포장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말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는 아주 꽉 짜인 건축물 같은 지문이었네요. 이런 구조를 볼 줄 알아야 수능 영어의 어떤 변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구조의 지문을 통해 우리 수험생들의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각인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아주 강렬하게 적혀있던 공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감정은 전략이다. Emotion is strategy라는 명제입니다. 감정은 그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밀려오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전략이다. 오늘 이 텍스트 분석은 단순한 영어 공부를 넘어서 심리학적인 통찰까지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한 이 내용 그저 시험지 위에 검은 글씨로만 혹은 수능을 위한 암기용 지식으로만 남겨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 지문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금 매일 겪고 있는 수험 생활에 직접 적용해 보세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수험 생활은 사실 매일매일이 감정과의 싸움이니까요. 맞습니다.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화가 나고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킥복싱의 사례를 통해 배웠잖아요. 네, 분노를 땔감으로 쓴다는 거요. 네, 그 분노와 스트레스라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그 감정에 잡아먹혀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아주 뜨거운 땔감으로 삼아서 책장을 더 강하게 넘기고 집중력을 폭발시키는 더 매서운 공부의 원동력으로 전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반대일 때도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다가오는 수능 당일, 시험장 자리에 앉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가빠질 정도로 엄청난 불안감이 덮쳐온다면 그때는 요가 강사의 전략을 꺼내드는 겁니다. 아, 컴패션, 연민이요?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하는 대신 따뜻한 연민과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호흡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차분한 정신상태, 즉 프로퍼 마인드셋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 지문은 단순한 영어 텍스트를 넘어서 여러분이 이 험난한 마라톤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멘탈 관리 가이드북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은 결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을 어떻게 쥐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1등급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단단한 멘탈을 다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텍스트의 논리를 읽어내는 힘은 결국 세상을 읽어내는 힘과 연결됩니다. 오늘 배운 분석의 틀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낯선 지문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그 뼈대를 짚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집중력으로 저희의 딥다이브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치열한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이 지문 너머의 세상을 향해 여러분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운동 강사들이 학생의 신체적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렇게 담정을 마치 오디오 기계의 다이얼처럼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스스로의 완벽한 두뇌 트레이너가 되어서 다가오는 중요한 시험날 아침 여러분을 덮쳐오는 그 엄청난 불안감이나 미친 듯이 뛰는 심박수라는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킹하여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인지적 퍼포먼스, 즉 역대급 수능 점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내 안의 그 비밀스러운 감정의 다이얼을 어떤 주파수에 맞춰야 할지 오늘 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 딥다이브였습니다.